안녕하십니까, 미국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응급실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가야만 했던 작년 겨울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상황에서 그런 일을 겪었던, 그래서 미국 시스템, 미국 의료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할 줄 몰랐으나 그렇게 경험하고 제가 느낀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낯선 미국 생활을 적응하기도 전에,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치 않는 이제 미국 행이었어요. 원치 않는 그런 삶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안정이 안 돼 있던 상태였고, 또 한국에서부터 7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좀 뭐랄까 체력이 아예 바닥이었을 때 도착을 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1살짜리 아이를 저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육아를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었으면 가족들이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좀 쉬거나 이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극한의 상황에서 언어까지 통하지 않고, 또 미국의 병원이 비싸다 비싸다 뭐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살 아이를 키울 때는 한 번씩은 애가 아파서 응급실에 뭐 다녀가거나 병원에 뛰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언제라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터져버린 거죠. 당시에 아내랑 우리 둘이 동시에 아프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정신력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내도 그러고 여기 와서 큰 병 치레라고 할까요? 그 큰 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을 저 같은 경우는 한 2달 동안 미국의 센 감기약 찾아서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힘들게 버텨왔던 상황에서 이제 아이까지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좀 의학적으로는 비전문가지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이레놀로, 어린이 타이레놀로 해결되는 거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이제 엄마 된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흐름이 있고 자기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찾아보더니 이거는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그때는 차도 없었거든요. 근데 남자 입장에선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가장 입장에서. 또 한국에서는 자리 다 잡고, 여기서 자리 잡았다는 거는 뭐 집도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집도 월세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거처가 있고 차도 있고, 또 한국 수도권에서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가 여기선 차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막연하게 미국의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한다. 이런 어떤 상황적,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극한인 상황에서 일단 아이를 안고 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입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뭐 준비물도 전혀 없었어요. 이게 좀 웃긴 말인데 나를 샜을 때 너무 양말을 벗고 싶었어요. 씻지를 못하니까. 근데 칫솔, 치약 뭐 이런 걸 챙겨갈 여력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 응급실 뭐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느려 터졌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각오하고 막상 딱 갔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극단적으로 이런 적체도 없었고, 또 저희 아이를 보고 의료진이 이제 온 순서대로가 아니고,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아이고 또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좀 빨리 더 진료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 이렇게 진료하고 거기서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당황스러웠죠. 근데 뭐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저희가 있었을 때는 입원실로 이제 곧 옮겨주겠다. 또 아이니까 되게 좀 신경 써주는 그런 문화적인, 정서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좀 뭐랄까요. 좀 서포트가 있었던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층에 입원실로 올려줄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날 밤에도 입원실 남은 데가 없어서 저희는 이 뭐랄까요. 여러분 사진 보듯이 그냥 거기에 하루 내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나마 그런 장소에서 이제 밤을 지새웠는데, 저희와 비슷하게 들어온 어떤 10대 애들 같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복도에서 그 병원 침대 하나 두고 거기서 밤을 새운 사람도 있었고,
여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새벽에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고, 약물을 투여했을 때 새벽에, 그리고 또 그 약물을 투여한 몇 시간 이후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됐기 때문에 입원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아이는 뭐 계속 잠을 못 자고, 컨디션도 제 컨디션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가 좀 잠들려고 하면 간호사가 와서 깨우고, 잠들려고 하면 또 깨우고, 이게 너무 좀 나중에는 한 새벽 4시, 5시 때는 막 정말 막 시험이 들더라고요.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그 상황이 일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다운된 상태다 보니까 좀 더 팍팍해지는, 그러는 동시에 가장으로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죠. 근데 감사하게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때 그 한인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어린 아이, 1살짜리 아이니까 아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그 보험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큰 부담은 없었던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새벽에 쭉 이렇게 경과를 지켜보다가 마음이 아프죠. 중간에는 아이 이제 혈관을 이렇게 주사기로 넣어서 피를 뽑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간호사 둘이 와가지고 애기 혈관 찾아서 주사 바늘을 넣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3번 실패했습니다. 3번.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화를 내려다가, 근데 왜 제가 화가 나려고 했냐면, 우리한테 미안한 기색이 있고 자기도 쏘리 쏘리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간호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멋쩍었는지 웃어요. 근데 그 상황이 이게 열이 받는 거죠.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이 간호사가 어찌됐건 교대하기 전까지 내 아이를 봐주는 사람인데 이게 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게 이제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새벽 4, 5시, 6시 넘어가니 퇴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중간중간 의사가 와서 경과를 보고 저희한테 설명해 준 내용도 있고. 근데 미국 병원은 제가 찾아보니까 기준 자체가 이 사람을 퇴원시켜도 되느냐의 무게중심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새벽에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도 말했는데, 저희는 너무 힘들죠. 막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발도 씻고 이도 닦고 싶고 막 너무 졸리고 너무 힘든데도 이렇게 좀 의과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 있어서 이 아이를 끝까지 좀 책임지려고 하는,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지켜봐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기조라고 할까요? 문화 기조라고 할까요? 어떤 의료 시스템의 문화라고 할까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쯤에 이제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근데 이제 여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태어난 거는 한 9시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지금 퇴원한다고 하고 또 1시간 넘어가지고 심박수가 높아서 다시 한번 재봤는데, 애가 잠을 못 자니까 심박수가 당연히 뛰지. 아니 퇴원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50분이 흘렀다니까? 보세요 지금. 그래서 퇴원을 하고 우버를 타고 다시 집에 와서 이제 긴장을 풀면 안 되죠. 왜냐면 저희는 안 그래도 몸이 힘든데도 아이를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엄마의 정신력과 엄마의 그 사랑이 위대하고 위대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그날 밤에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해보다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운전자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아플 때도 우버 불러서 또 아이를 앉히려면 그 아이 장치 있잖아요. 그거를 쇼핑백에 담고 아이 그거로 태우고, 내릴 때는 다시 쇼핑백에 구겨서 넣고, 그걸 막 들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입원실에서도 그 막 부랴부랴 짐, 뭐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 차 한 대도 없이 지금 내가 거지처럼 무슨 일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정말 그 내적인 힘듦이 그때도 막 솟구치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한국에서 열심히 자리 잡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나 때문에 가족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다. 근데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역설적으로 아내와 아들 때문이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좀 너무 헤비한 내용만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다운되는 톤으로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살아남는 생존 개척기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있으시면 이해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미국 의료 시스템을 그렇게 1박 2일 입원이라는 어떤 아이 때문에 입원을 했지만 그렇게 몸으로 입으면서 좀 피상적이었던 게 실체적으로 와 닿았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번역에 대해서, 통역에 대해서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극단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부재가 없어서 그게 감사했다. 또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퇴원에 대해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그 의과학적인 관점이 그래도 환자 입장에선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이건 경제적인 부담을 뺀 관점이죠. 또 다행스럽게 1살짜리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어떤 보험의 도움으로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의 마음으로는 그날이 미국에 와서 아주 큰 위기, 내적 위기 중에 한 번이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 근본적인 내적 질문이 지금까지 저를 가장 괴롭혀 왔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종교적 믿음이죠. 그리고 저의 버팀목이 돼준 내 아내 그리고 아들 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 3명이 아주 끈끈하게 잘 버티게 됐던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